그 다음 특별감사의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원장의 인사청문회부터 정보위 위원들의 강력한 특별감사 요구를 받고 약 2달이 넘은 현 시점에서 특별감사의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감찰실보다는 감사부서가 함으로써 현직 검사의 파견도 배제하고 사실규명과 국정원의 발전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감사 대상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 정부 국정원이 비상계엄의 준비 및 실행 과정에 연루된 증거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흉기 습격을 당했을 당시에 전 정부 국정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또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보안 컨설팅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으며,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 지원 실태와 전 정부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및 동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서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직접 고발한 과정과 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이달 말까지 계속할 것이고, 또 일부 사안은 재판과도 연관이 있어서 모든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국가정보원은 북한업무부서에서 생산된 자료에만 한정하여 제출하였죠. 그 결과 여타 부서에서 생산된 자료는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최근 자료에서는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 안부수가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 중이라고 하는 첩보 등의 문건이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검찰이 제출한 그 기간 내에, 즉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제출 요청 기간 이외에 보고서를 점검한 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2022년 7월 김기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하였고, 윤 대통령은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원래 국정원은 수사 의뢰하겠다 하고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으나 김기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보고 직후 고발을 지시받아서 국정원이 직접 고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 정부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실제로 박지원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는 보고가 대거 나왔습니다.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시에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 SI 첩보 및 보고서의 원본 다수 존재하고 있고, 사본도 그대로 존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지원 원장이 삭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24년 1월 2일 있었던 부산 가덕도 공항 관망대 현장에서의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주도해서 부산의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 측에 습격범에 대한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 요청했으나 부산 강서경찰서 측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테러 혐의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긴급하게 피습 현장 물청소 1건, 그리고 대통령 피습 사건 시 헬기 이송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는 별로 없는데 마치 이재명 당시 대표가 오버하고 있다는 프레임 전환과 관련해서 적어도 국가정보원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1심, 2심 대법 판결에서 테러 여부가 불분명한 바 지난 3월에 총리실에서 국가정보원에 이것이 테러인지 아닌지 문의를 하였고, 당시 오호룡 차장이 1차적으로 국정원 기조실 법률팀에 테러 여부를 검토하라고 하는 지시를 하고 바로 당시 김상민 법률특보, 법률보좌관이 아닙니다. 법률보좌관은 따로 있어요. 법률특보에게 이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요청을 한 바, 기조실 법률처에서는 검찰이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의 표현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테러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국가정보원의 계획조정실 법무처에서는 만약에 검찰이 테러로 기소를 했다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는 반면에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은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